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신뢰가 무너진 중국 상하이 봉쇄가 몰고 온 최대 후폭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이 봉쇄에 따른 후폭풍이 아주 세게 몰려오고 있죠. 그것은 바로 신뢰하지 못한 사회로 변한 것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도시 봉쇄가 지금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웃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신뢰 붕괴, 상하이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후유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상하이 시민 농객 뉴 피밍밍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봉쇄된 한 달여 동안 상하이에서 발생한 일들을 나열하면서 지금 상하이에서 신뢰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왜 이 상하이의 신뢰가 붕괴된 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신뢰가 무너진 중국 상하이 봉쇄가 가져온 대형 폭풍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정부와 시민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민농객 뉴피밍밍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봉쇄된 한 달여간의 상하이에서 발생될 일들을 나열하면서 상하이에서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말한 신뢰, 이것은 상하이 시민들 사이의 상호 신뢰, 그리고 방역 등 당국, 디바이, 의학 전문가들에 대한 상하이 시민들의 신뢰가 모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시민들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도 신뢰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방역 요원들을 커다란 흰색이라고 불린 뜻을 담긴 디바이, 대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무장경찰, 파출소 공안, 자원봉사 등 이 디바이를 입은 우리가 그 흰색 옷을 방역복을 입은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다양하다는 사실이죠. 중국 매체들은 디바이들이 수부하고 있다고 옹호에 나서고 있는 입장이죠. 최근에는 상하이에서 중국 주민들과 디바이 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 경찰이 수색에 나서기도 할 만큼 이 디바이들과 시민들 간의 신뢰가 이제 깨어져 버린 상황. 자, 그래서 이 신문에서 디바이들이 최고다 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서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주민과 주민들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민들이 교류하는 단톡방에서는 예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를 했대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핵산 검사에서, 말하자면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 전체 커뮤니티가 봉쇄될까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가 신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걸린 사람은 그 수용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지어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악담까지 퍼붓기도 하죠. 여기에 과거에 추앙받던 의학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며칠 만에 방역이 끝날 것이다 라는 말을 텔레비전에 나와서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고 있죠. 여기에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하이 당국은 3월 말 시를 동서 이 두 개로 쪼개고 나흘씩 봉쇄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민들 자체는 곧 봉쇄가 해제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지금 한 달이 훌쩍 넘은 50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해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상하이 시민들은 뉴스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봉쇄는 끝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봉쇄가 끝나는 것이 이제 물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봉쇄가 끝나고 시민들의 봉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조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오로지 내가 믿는 것은 꽉꽉 찬 냉장고뿐이다 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즉, 이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무조건 꽉꽉 채워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는 비단 상하이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부 불신 분위기는 전국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번 상하이 봉쇄로 사회 질서가 무너진 것을 목격한 다른 도시 사람들도 혹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도시 봉쇄에 대비해서 냉장고에 사재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그 슈퍼마켓이 동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 정부의 물자 공급 정책과 역량을 불신한다라는 뜻이죠. 시민 농객인 뉴핑밍이 한 달 동안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 서양에서는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또한 서양에서는 신뢰에 대한 사회적 연구가 아주 활발합니다. 이는 또 신용, 신뢰라는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신뢰는 현대 사회의 진보,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신뢰가 없으면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들은 아예 작동할 수 없다라고까지 단언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융 시스템이죠. 이는 또 신뢰, 신용이라는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더 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를 크레딧 카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의 신뢰가 사라지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충격을 받고 나아가서 사회가 붕괴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피밍은 상하이 시민 입장에서 그의 글에서 신뢰를 언급을 했지만, 실제로 신뢰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서 저 사람이 나를 믿느냐, 나도 저 사람 믿느냐, 서로가 서로를 믿느냐 라는 것이 신뢰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상하이 정부가 상하이시를 동서로 나눠서 4일간 봉쇄하겠다 발표한 것은 상황을 오판해서라기보다는 상하이 주민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 상하이 당국이 2달 동안, 지금 거의 2달이 다 됐으니까 이것이 적어도 1달 이상 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면, 아마 상하이 주민 절반이 상하이를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들은 우한과 시안의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지나게 되면 우리도 필수 물자에 대해서, 특히 먹는 것에서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특히 농민공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겠죠. 상하이 당국이 시민들을 불신한 것은 상하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불신을 낳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는 중국 전역의 주민들이 베이징을 신뢰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베이징 당국, 특히 중앙정부를 이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 이 말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신뢰라는 것은 믿음 이상의 더 심오하고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육아에서는 인, 의, 애, 지, 신을 중시합니다. 신뢰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신이 신뢰니까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고, 그래서 신뢰가 없으면 인, 어짐도 없고, 의, 옳음도 없고, 애, 애절도 없고, 지, 지혜도 모두 없는 가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사상은 고대 중국에서 나온 사상인데, 지금 현재 중국, 중공이 이것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서양에서도 신뢰는 사회적 기반이란 사실이죠. 19세기 말에 독일의 사회학자인 게오르그 짐멜은 신뢰와 현대사회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했고, 훗날 후학들이 이 연구과제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차원에서든 개인적 차원에서든 무조건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죠. 그 외에 여러 학자들도 신뢰 개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주의로 넘어오면서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죠. 1980년 중국 개혁 개방 초기에 서민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에 숨겨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덩샤오핑이죠. 덩샤오핑이 이 개발을 할 때 돈이 필요했거든요. 중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시민들의 돈이 필요하고 이 시민들의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은행에 저축을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유 상업은행에 저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증빙 서류가 없이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비실명제라는 것은 누가 누구의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통장만 가져가서 그 통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했어도 비실명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돈을 뽑을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국 인민들이 이 중국 공산당을 신뢰하지 않는 배경, 그것은 그들이 집고 난 후에 돈 많은 사람들을 후고류, 특히 5가지 분류인데 지주, 분홍, 반혁명분자, 악질분자, 우파분자들, 이것을 검은 흙을 써서 흑오류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흑오류로 몰렸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목숨뿐만 아니라 돈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문화혁명이 막 끝난 1980년대에는 아무도 감히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개혁 개방이 시작되고 덩샤오핑이 그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라, 이것을 누가 믿었나요? 선불론을 이렇게 외쳤지만 공산당에 대한 불신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의 대혁명 후기에 이르러서는 민과 관, 그리고 민과 민, 관원과 관원, 여기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 불신풍조가 만연했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서로를 불신해서 부부가 서로 투쟁하고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는 일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는 파탄에 직면하게 되죠. 1978년 말에 열린 11기 3중 전해 문건에서 국민경제가 파탄 진경에 이르렀다고 적혀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미 파탄한 상태였죠. 신뢰와 사회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회가 성장을 하려면 신뢰가 무조건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나라죠. 좀 더 깨끗해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즉, 신뢰가 붕괴하면 반드시 사회 경제 시스템도 붕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지금 중국 정부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고 서민들은 당연히 돈을 은행에 저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신뢰는 곧 믿음입니다. 사람이 믿으면 행동도 대담해지죠. 사람이 신뢰를 받은 만큼 그만큼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만 믿어. 그러면 이만큼밖에 행동을 못해요. 저 사람이 나를 전폭적으로 믿어. 그러면 나는 전폭적으로 믿은 만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신뢰는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생기는데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행동할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면 신뢰할 수가 없죠. 즉 신뢰는 자신이 취할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완전히 아는 것과 완전히 모르는 것 사이에 위치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푸틴과 친구 사이고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곧바로 러시아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게는 러시아의 사업 환경의 분석, 성공할 수 있는 믿음, 이러한 확보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미 푸틴에 대해서 알고 푸틴의 생각도 알고 그가 어느 곳으로 진출하려는 것도 알게 되면 그것을 먼저 선점해버리면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러시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혀 없고 정책에 인맥도 없는 사람이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성공에 대한 믿음에 삼길 여지가 아예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러시아에 투자하는 부류는 거의 대부분 러시아에 대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맥이 형성되어 있어서 러시아 현지 투자 환경 그리고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사회 시스템은 일련의 신뢰를 기초를 하고 있죠. 여기에는 정부, 입법자, 통화 등에 대한 신뢰가 모조리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능동적인 행동을 할 수 없죠. 일단 통화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정부와 입법자들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통화가 들쭉날쭉하게 되면 그곳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에 투자를 지금 못하는 이유가 러시아 통화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봐야 될 것은 신뢰가 무너진 중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는 기본적으로 상호적이라고 했죠. 정부와 국민 사이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모조리 국민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는 국민들도 중국 정부를 불신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중국 정부는 국민들을 감시하고 만리 방화 계획을 세워서 외부의 정보도 차단하고 선거권도 주지 않습니다. 직접 총통을 뽑을 수가 없어요. 지방정부도 뽑을 수 없어요. 무조건 중국 공산당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만 그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들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근년에 들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피해망상증에 걸린 사람처럼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정신말짝 증세는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국제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때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 그리고 국제 상세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국의 서로 신뢰함이 더욱더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정부를 극도로 불신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우한 상황을 보면 잘 아는데요. 초기 상황에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무조건 숨겼죠. 무조건 숨겨서 멀리 퍼져나갈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막을 수 없게 되자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부자들은 이미 진작 불신하기 시작했고 공산당 정부를, 이제는 가장 평범한 민중까지 그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이민 급증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투자 이민, 해외에 대한 투자 이민을 중단할 정도로 해외 이민이 급증하고 있죠. 중국의 발작은 이미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그나마 중국의 경제 성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성장을 했고,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이제 피해까지 커지게 되면서 여기에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져 개방적인 상하이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체의 신뢰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코로나19를 매개점으로 해서 중국의 인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중국은 붕괴를 하지 않아요.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것이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결국 그 통제한 힘이 중국 인민들을 누르지 못한다면 큰일이 퍼질 수도 있다. 어떤 매개체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것 때문에 중국은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다른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굉장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